딱 일주일만 읽어서 자바 기초를 머릿속에 꾸겨 넣어봅시다. 안녕하세요, 딱자바입니다. 오늘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결 통로 인터페이스라는 주제로 한번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고요. 좀 어렵습니다. 네. 초심자분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잘 한번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습이 없어서 이론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인터페이스랑 이게 용어 자체는 아마 들어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뭐 게임에서도 인터페이스 하는 말도 많이 나오고요. 뭔가 A와 B를 연결해주는 통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인터페이스, 뭐 유저 인터페이스, 뭐 하물며 뭐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가도 사용자가 볼 수 있는 화면이다 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다 라는 표현도 쓸 정도로 뭔가 A와 B를 연결해주는 통로를 사전적으로는 의미를 하고요.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것을 강제해요. 앞에 추상 클래스랑 좀 비슷하긴 한데 조금 틀려요. 추상 클래스는 여러 메소드, 일반 메소드들도 있어도 되고 변수 있어도 되고 막 그런데 인터페이스는 아니에요. 인터페이스 딱 고정돼 있어요. 상수만 정의되어 있던가 추상 메소드만 있던가 디폴트 메소드, 스태틱 메소드 딱 이렇게 네 가지만 내부에 존재할 수 있고요. 제가 이거 디폴트 메소드랑 스태틱 메소드는 이제 자바 버전 8 이상에 추가된 거긴 한데 요거까지 개념이 들어가면 더 복잡해지니까 우선 초반에 좀 이해할 때는 뭐 상수랑 추상 메소드, 쉽게 얘기하면 추상 메소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소드 인터페이스는 추상 클래스랑 조금 틀리게, 추상 클래스는 뭐가 재활용도 뭐 이런 거에 강점을 뒀다고 하면 인터페이스는 재정의, 얘네들은 꼭 재정의해야 된다. 쉽게 얘기하면 강제사항을 좀 넣는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좀 배우긴 했는데 추상 클래스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추상 클래스뿐만 아니라 클래스에서는 다중상속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존재합니다. 왜? 이것도 좀 뒤에 한번 더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 간략하게 제가 인터페이스를 소스상으로 좀 나타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가 상수는 정말 뭐 파이, 제 3점 수학적 3.14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상수라고 하고요. 앞에서 이제 추상 클래스에서 배웠던 추상 메소드, 앱스트랙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자바 버전 8 이상에 나왔던 게 디폴트 메소드. 얘는 접근 제어자가 디폴트예요. 그 다음에 스태틱 메소드, 얘는 정적 메소드라고 했죠. 네. 쉽게 얘기하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상수는 고정된 값이에요. 그쵸? 추상 메소드는 추상 클래스에서 나오는 추상 메소드와 동일하고요. 상속받은 곳에서 다시 재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는 재정의가 가능한 메소드고요. 스태틱 메소드는 재정의가 불가능한, 왜냐면 정적이니까 불가능한 메소드입니다. 자, 이게 언제 쓰냐면, 자, 이해를 돕기 위한 그냥 제가 생각한 예니까 좀 딴지는 네, 걸어주지 말아주세요. 자,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진행하는데 한 10명 정도가 같이 프로젝트가 존재해요. 그 안에는 PM, 프로젝트 매니저, 제일 대빵이 존재를 하고요. 그 밑에 각각 PL들이라고 표현할게요. 프로젝트 리더들, 보통 일반 프로젝트가 돌아가는데 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PM 밑에, PL 밑에, 팀원,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이제 클라이언트와 이야기해서 프로젝트의 큰 그림들을 아마 구현을 할 거예요. 근데 그중 중요한 것들을 보통 인터페이스로 구현을 해요. 왜냐하면 내용은 아직 잘 몰라요.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모르는데, 여기는 뭐 A라는 기능이 필요해, 여기는 B라는 기능이 필요해,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 판국에 일반 메소드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세부 내용까지 뭐 물론 그냥 뭐 리턴 제로 뭐 이렇게 해서 끝낼 수도 있지만은, 얘를 추상 메소드로 구현을 해 버리면은 그 기능들을 우선
타이틀만 정의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PM이 크게 큰 그림을 그리고 치면 각각 파트를 맡은 PL들한테 부분을 띄워줘요. 인터페이스로 구현된 것을. 어떻게 보면 PL들은 PM이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죠. 상속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그 인터페이스를 뭐 재정의도 할 수 있고 또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추상 클래스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받아서 팀원들은 또 그걸 또 상속받아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럼 팀원들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팀원들 입장에서는 큰 상속받은 인터페이스 큰 그림만 봐도 이 소스만 딱 봐도 전체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기능을 구현해야 되는지 대충은 알아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클래스 이름이나 메소드도 중요해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그 앞에서 우리 프린트 99단 뭐 이런 거 했잖아요. 프린트 99단 어느 사람이 봐도 아 99단 출력이구나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죠. 근데 메소드 A, 메소드 B, 메소드 C 이러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소드나 클래스명 이런 것들도 이제 명명규칙을 이용해서 좀 쉽게 뭐 프린트 99단, 뭐 서치 99단, 뭐가 있을까? calculate 99단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메소드나 클래스가 좀 알아먹기 쉬운 그런 이름으로 쓰는 것들이 종종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큰 프로젝트 나갈 때. 뭐 제가 이거 뭐 그냥 쉽게 설명한 예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하진 마시고요. 뭐 이렇게 안 돌아가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혼자서도 많이 하기 때문이죠. 네. 이걸 읊조리기 시작하면 네, 수업이 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앞에서 살짝 설명했지만 추상 클래스와 vs 인터페이스의 차이인데요. 앞에서 제가 인트로에서 살짝 설명을 했어요. 추상 클래스는 상속을 받아서 소스의 재사용 및 재정의를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나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강제해서 이 메소드는 꼭 구현을 해 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런 거고 두 번째는 클래스 추상 클래스 포함해서 클래스는 다중상속이 불가능하죠. 근데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해요. 왜? 얘는 클래스가 아니니까.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추상 클래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 있는데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클래스가 아니니까. 이 앞에서 제가 살짝 설명을 조금 빼먹긴 했는데 얘는 어떻게 abstract class라는 명칭을 썼다고 하면 얘는 진짜 그냥 날 것으로 인터페이스라는 거를 명령어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요. 이런 것만 봐도 어떻게 보면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는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쓰는 방식은 비슷은 해요. 아셨죠?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추상 클래스 딱 요것만 짚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추상 클래스는 상속을 받아서 소스의 재사용, 재정의 이게 포커스가 돼 있다면 인터페이스는 이 메소드는 꼭 구현해야 돼 라는 강제가 중요하고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중상속이 불가능하지만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이 가능하다. 아셨죠? 자, 이거 갑툭튀예요. 디폴트 스태틱 메소드 이게 자바 버전 8 이상이어서 나온 거고요. 제가 학부 때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인터페이스는 상수, 추상 메소드 딱 이 두 가지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정말 이 차이가 명확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생겼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제가 생각을 해봐요. 인터페이스로 어떤 시스템을 구현을 했어요. 빠바바바바바 구현을 해서 배포를 하기 시작했죠. 뭐 예를 들어 은행 프로그램이야. 그럼 뭐 은행 많을 거잖아요. 지사도 많을 거고 지점도 많을 거고. 그래서 한 1000개 정도가 프로그램이 배포가 됐어. 근데 이게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맨 꼭대기에 인터페이스를 그냥 추상 클래스를 하나 선언 더해서 배포하면 될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배포되면 그 밑은 싹 다 에러가 나는 거예요. 왜요? 상속받은 애는 무조건 재정의를 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디폴트 메소드랑 스태틱 메소드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살짝 차이를 둔 거죠. 디폴트 메소드는 뭐 재정의해서 사용해도 돼. 뭐 강제성은 크게 없어. 뭐 이런 기능이 있는데 니들 이 기능 추가했는데 쓰려면 써. 뭐 변형해서 자유롭게 써. 니네들 맞게 써. 이렇게 되는 거지만 스태틱 같은 경우엔 이 기능을 추가를 했는데 꼭 이렇게 써야 돼. 라는 걸 약간 더 강제를 시키는 거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스태틱과 디폴트 메소드를 써서 하면은 얘네들이 이 1000개의 시스템에 대해서 언제 업데이트를 하건 언젠간 이 기능을 쓰려면 업데이트는 해야겠죠. 업그레이드는 해야 되는데 강제성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는 나지 않고 시스템이 우선 돌아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장점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엔 그래서 이 디폴트 메소드랑 스태틱 메소드가 추가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다시 등장한 죽음의 다이아몬드 앞에서 한번 봤었죠. 자, 이게 자 인터페이스 아빠라는 놈을 자 여기 핸섬이라는 잘생김을 받았어요. 자식 둘이 받았어요. 이건 유전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자식을 또 손자가 형태가 결혼해서 나오는 경우는 참 뭐 옛날 유럽 왕실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크게 논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빠가 핸섬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F측의 추상이에요. 추상 메소드를 상속 받았어요. 자식 1, 자식 2가. 근데 이 핸섬은 어떻게 보면 뭐 멋있는 핸섬으로 재정의를 받았고요. 자식 2는 핸섬을 이쁜 핸섬으로 재정의를 받은 거예요. 멋있다와 이쁨은 조금 다르긴 하겠죠. 근데 자 손자의 경우를 딱 보면은 이 두 개를 상속을 받아서 썼어요. 상속을 받아서 썼는데 얘가 이상한 거예요. 나는 잘생긴 형태 핸섬인가? 예쁜 형태 핸섬인가가 이제 명확하게 애매해진 거죠. 그게 이게 상속받을 때 이 위에서 맞죠? 인터페이스 물론 추상 클래스도 가능하긴 한데 인터페이스라고 쓴 이유가 강제성이 아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식 이름 무조건 재정의를 해야 되고 자식 이도 무조건 재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인터페이스 파트에서 이 죽음의 다이아몬드를 다시 한번 나왔고요. 만약에 이 받은 애들이 다 추상이다라고 하면 아니 인터페이스다고 하면 손자는 이렇게 받아도 크게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정의되지 않았기 얘가 착한 아니야 뭐 멋있는 핸섬인지 프리티한 핸섬인지가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성으로 받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셨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디폴트랑 스태틱이 생기면서 약간 이 개념이 살짝씩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 대신 근데 얘가 나오면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제는 얘네들도 아는 거야. 지네들이 했던 말이 번복되면서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얘에서 얘한테 받고 얘에서 얘한테 받았을 때 얘는 이 안에서 정의된 애가 우선한다. 뭐 이런 규칙들이 존재를 해요. 부모가 어떻게 정의했든지 상속받은 클래스에 제정한 게 내용을 최우선한다. 뭐 이런 규칙들이 해서 애매한 상황들을 이제 피해가는 방법들을 했는데 이걸 다 이해하려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초심자들이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게 이 인터페이스는 아까 말했듯이 PM, PL 이런 분들이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회사 들어가서 이 인터페이스를 내가 직접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안 썼어요. 네, 쓸 일이 크게 없더라고요. 네, 뭐 15년 차긴 한데, 좀 제가 좀 이쪽 완전 순수 개발도 아니어서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개념은 알고, 인터페이스를 만약에, 그러니까 상속해주는 입장보다 상속받는 입장이 더 많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이러이러한 게 있고, 내가 이걸 상속받아서 사용하게 되겠구나 정도만, 그때 가서 다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만, 인터페이스라는 놈이 이런 놈이구나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는 것들이 제장 쉽고요. 인터페이스를 이용할 때는 디폴트랑 스태틱 메서드는 우선 좀 배제하는 것도 이해하는 한 방법이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했어요. 초상 클래스, 인터페이스, 특징이 인터페이스는 메소드를 강제를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여러 개를 상속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객체를 생성할 수 없다. 추상 클래스는 강제성도 있긴 하지만 강제보다도 재활용성을 더 강조했고 클래스이기 때문에 다중 상속 안 되고 그죠? 근데 객체는 생성할 수 있다. 클래스이기 때문에. 아셨죠? 자,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어려웠죠? 어렵고 뭐 생각보단 길지 않았네요. 제가 너무 대충 설명했나 싶기도 한데 아니에요. 나름 열심히 했어요. 오해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의 읽고 있는 책과 제가 진행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 꼭 필요하신 부분을 찾아서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나 궁금한 사항은 제가 댓글 남겨놓을 테니 뭐 이메일이나 블로그, 카톡 뭐 어느 수단이고 상관없어요. 궁금하신 거 그냥 물어보세요. 쿨하게. 뭐 이상한 거라도 괜찮으니까.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영상 보고 제 말 듣고 네 말 좀 이상해. 나 모르겠어. 물어보는 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읽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알았셨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